초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국내 기독교 역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오늘은 또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요? 이곳은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과거 대학생들이 가평이나 강촌, 대성리 같은 MT에 가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중부 내륙이라든가 강원도로 가는 기차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 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청량리역. 강원도로 가는 첫걸음의 출발지인 만큼 이곳은 우리에게도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설렘과 즐거움과 행복이 모인 청량리역은 이제 더 크고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시설이나 이용 방법에 변화를 준 것인데요. 예전에는 여기 와가지고 직접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이렇게 종이로 된 그런 열차권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며 즐겨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런데 커피 자판기의 이용 방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죠? 기차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모닝커피의 온기와 향긋함으로 채워집니다. 열차가 올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얼마 전 용산과 수서에서도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봤지만 왠지 모르게 더욱 설렘이 있는 건 역시 과거의 추억 때문일까요? 들뜬 마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플랫폼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예전에 저도 대학생 때 이제 MT 가려고 강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비둘기호라든가 무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ITX라는 고속열차가 있어가지고 더 빠르게 더 재밌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춘천 가는 ITX 청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춘 열차는 청량리와 춘천의 앞극장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기차 중 유일하게 2층 좌석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춘천 여행의 낭만을 한껏 더 끌어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전체 열차 중 2량만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용을 원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남짓. 2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에 한참 심취해 있다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도 조금은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지투어의 은혜와 감동을 고대하며 가는 길. 어느덧 기차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춘천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종착역이라서인지 한산한 기차 안.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천천히 내릴 준비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문이 열리고 드디어 춘천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믿음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곳은 춘천역입니다. 춘천은 강원 영서 지방의 행정적,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1898년 이곳에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저와 함께 춘천에 남아있는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소양강의 물줄기를 품어 옛부터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혔던 춘천. 오늘날 경서지방의 문화적 중심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춘천을 찾으며 강원도의 3대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소형강천여나 춘천 가는 기차 등 대중가요에도 자주 언급될 만큼 춘천은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지만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하죠. 때문에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는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 그리고 춘천도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원도에 대한 또 춘천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는 또 어떤 기독교 역사가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고 그렇죠. 더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강원도 선교는 좀 늦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그만큼 이제 당시에는 교통편도 어려웠고 그러겠죠. 또 인구가 적었고 예. 그런 다양한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아. 사실은 강원도 선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어져요. 늦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선교부가 맡아요. 혹시 그게 남감리교인가요? 난감리교회예요. 난감리교회가 이제 가장 늦게 들어오는데 난감리교회가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역을 맡았다. 하필이면 또 그러네요. 또 춥고 또 험한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가. 일단은 당시에는 길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교통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은 조금 그 루트도 달라요. 루트가 다르다니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 바로 오는 루트가 보통 이제 가장 빨리 가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원도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남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할당받아서 활동했던 것이 이제 그 개성이죠. 해주 예. 북쪽으로는 예. 그다음에는 동쪽으로는 원산이에요. 원산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허리를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아, 사실 철원하면 좀 약간 험지 아닌가요? 험지죠. 그러니까 그 철원도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원산을 가는 길이야 그게 또. 아, 가는 길에 금강산 쪽. 금강산 쪽으로 해서 원산을 가는 길에 철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이 그 당시에 가장 또 그쪽에서 큰 지역이다 보니까 예. 여기가 거점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거꾸로 내려와. 갔다가요? 춘천으로 내려오는 루트야. 좀 춘천, 특이하네요. 그 원주 이렇게 내려간다고. 아, 처음에 그 철원을 갔다가, 그다음에 춘천, 원주로 이렇게 내려가는 루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졌죠. 그러네요. 그래도 남감리교회가 사실은 리드 선교사가 이제 1896년에 들어오잖아요. 네. 96년에 들어오고 그 이듬해인 1897년에 강원도 선교를 남감리교회가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요. 강원도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다 이제 어려운 지역이고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선교부에서 이제 좀 어려웠죠. 어려했던 아무래도. 곳인데 남감리교회가 남은 곳이 이제 이쪽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1898년에 남송현 교회 그러니까 남감리교회가 처음 서울 장안에 시작한 게 한국은행절에. 그렇지. 그 리드 목사가 이제 선교사가 이제 자리 잡았던 그 남송현 교회에서 두 교회가 나가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가 광희문 교회야. 남자 성도들이 갔던 그 남자 성도들이 모인 갔던. 교회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모인 것은 이제 종교교회, 종교교회로 자기교회, 예. 자기교회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바로 남성현 교회에서 광희문 교회로 나간 그 무리들이 광희문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서 매서인이 나오는 거죠. 매서인이 이제 나 동식인가 하는 분하고 정동열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 두 분이 남감리교회 파송 전도인으로서 춘천 지역에 온 거예요. 그게 1898년이에요. 그게 최초의 이제 이 춘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체가 이제 이 교회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광희문교회에서 파송된 매서인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신흥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지며 춘천 지역 복음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비록 시작은 조금 늦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뜨거운 갈망은 교회를 끊임없이 성장 발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예배당을 신축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아,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장로교라든가 다른 데서는 오지 않았으니까. 거의 이 춘천 지역은 안 왔고 원주와 강릉은 북장로교가 했어요. 아, 북장로교에서. 북장로교가 했다가 남감리교회가 여기를 결정하니까 그러면 이거 남감리교회 가지가. 아. 이렇게 해서 원주와 강릉은 이제 1909년경에 네. 선교지 분할 정- 조정하면서 예, 예, 예. 다 재조정하면서 원주하고 강릉은 북장로교회가 하다가 남감리교회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남감리교회 넘겨주죠. 아. 그래서 원주와 강릉까지도 강원도는 이제 다 남감리교회가 한 지역이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남감리교회가 출발해서 선교를 시작한 곳은 여기고 네. 그것이 이제 1898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두 분이 내려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두 분의 아. 그 매서인이 내려와서 전도를 네.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선교사들도 내려와서 이제 콜리스 선교사라는 분도 내려와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인 이제 공동체 형성까지는 좀 어려웠죠. 아. 근데 공동체가 그 형성되는 과정 속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덕수 이제 후에 전도사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당시 이제 권사로서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이분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1906년이야. 꽤 늦네요. 늦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가 어려웠다는 의미도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1898년에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1906년이라면은 8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네. 통해 가지고 네. 교회가 비로소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1998년서부터 이분들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 예배가 시작돼서 사실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1901년에 실제적인 모임이 시작이 돼요. 아, 모임 자체는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이 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춘천읍에 살고 있었던 박수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한양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요. 그 당시도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갔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정동교회를 다녀요. 정동체육교회. 네. 정동체육교회. 그러다가 이분이 내려온 거예요. 아,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교회 출발점이나 이제 이분이 이제 연결이 돼서 다 그 당시에 공동체는 하나가. 하여튼 감리교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돼요. 모임이 되다 보니까 남감리교회 선교부에서는 이제 춘천이 하나의 이제 그 뭐랄까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이름으로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의 구역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 1904년에 이미 정식으로 이제 춘천 교회가 하나의 구역으로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정기적으로 여기 주재해서 있는 지도자가 없었을 뿐이에요. 아, 그것이 이제 정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제 이덕수 권사님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이분이 정기적인 모임을 주도함으로써 이제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1906년 춘천 최초의 정착 전도인으로 임명되며 춘천 선교의 아버지가 된 이덕수 전도사님. 바로 그가 감리교회 춘천 선교와 더불어 춘천 중앙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그만큼 이덕수 전도사는 춘천 중앙교회 초기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당시 이제 권사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조직적인 단위에서 보면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에요. 그때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그렇게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집사 목사나 장로 목사는 목사고, 아, 목사가. 목사고 권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본처 전도사라고 해요. 아니, 들어본 것 같아요. 본처 전도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감리교에서도 안 쓰는 표현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본초 전도사로서 이제 거점을 자리를 잡고 집을 마련하고 집에서 이제 정기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이제 1906년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동체는 형성됐지만 이제 소위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던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 그렇게 자리 잡음으로써 교회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교 거점이 이제 정식으로 남감리교 선교부에서도 1904년에 여기를 구역회로 인정을 했고 6년에 이덕수 전도사가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7년에 이제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정식으로 해요. 그게 무스 선교사예요. 무스 선교사가 이제 여기 정식으로 파송이 돼서 여기에 지역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07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만은 선교 그 거점을 확보하게 되죠. 1907년에. 그래서 엄청 큰 땅을 차지해요. 다른 그런 선교부의 그런 선교 스테이션처럼요. 스테이션죠. 아. 근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해요. 3만 5천 평을 당시에 마련하니까요. 꽤 높네요. 몇천 평도 아니고 3만 5천 평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그게 지금 흔적이 없다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데 거기 이제 나중에 그쪽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도 이제 거기다 다 했고 병원도 다 거기다 했고 그게 지금 병원 건물만 하나 이제 남겨져 있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춘천 선교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 선교는 그 무스 선교사가 1907년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춘천 선교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해요. 지역 교회가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고서를 보면 1년마다 보고서가 교회가 몇십 개씩 늘어나는 정도예요. 엄청난 부흥이네요. 어떻게 그게 보면. 엄청난 부흥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제 동기가 있어요. 그 리드 선교사예요. 리드 선교사의 선교 정책은 북감리교하고는 좀 달랐어요. 북감리교는 학교, 병원 이게 이제 중심이 컸는데 사역이 네. 리드 선교사는 반대였어요. 교회인가요? 교회였어요. 교회 개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걸 우선했어요. 학교와 이제 병원보다는 교회 개척과 설립이라는 것을 제일 우선했어요. 리드 선교사의 선교 정책이 북감리교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무스 선교사가 1907년에 내려와서 무스 선교사의 부인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분이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가지 활동을 해요. 네 가지요? 그 네 가지 활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들을 모아서 첫째 한글 가르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글 가르친다고 그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거 똑같네요. 한 거야 이분이. 예. 그리고 이제 교리반, 성경 공부반. 성경 공부반이 아니라 교리반요. 교리반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반. 어우, 그럼 매일매일 교회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사람은 매주 온 거야. 그렇겠죠. 그걸 다 하는 사람은 매주 온 거고 결국은 매주일 이 부분을 와서 다 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무스 성교사 부인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을 전도인으로 만들고 한글을 다 가르쳐서 글을 읽고 쓰게 만들었고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무스 선교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스 선교사 부인의 역할이었어요. 초창기에 또 리드 선교사님과 또 무스 선교사님, 또 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또 차별화를 두고서 또 그렇게 정책 네 가지를 또 잘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감리교의 선교 정책에도 맞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이제 지금은 큰 도시가 됐지만 이 지역에도 병원이나 학교가 좀 하나 정도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결국은 없어졌다는 것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그 과정은 사실 잘 몰라요. 딱히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막 금년에 이쪽 지역에 교회사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옆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초석이 되었던 이덕수 전도사님의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기는요.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도로 쪽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쨌든 그 매서인
권서인 분이 그렇죠. 중심이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네요. 그 다음에 늦게 오셨으니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랬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다른 지역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분들이 매서인,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전도 부인이라 그랬어요. 예.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제일 컸어요. 근데 그래. 이분들의 이름이나 역할이 다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 이분들이 없이는 선교사님들의 역할로만은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깊숙이 뭐 자세하게 들어가기까지는 선교사님들도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또 외국인에 대한 그 경계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완충 지역, 완충 지역,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폰지 역할을 하셨네요. 그 전도 부인이나 매서인들의 역할이 없으면 네. 선교사들의 활동은 어렵죠. 선교사들을 대신해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덕수 선교사의 묘지가 교회 뒤편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묘지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여기 있네요. 이덕수 선교사. 그 당시는 이라고 하지 않고 리라고 했네요. 리덕수 씨라고.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다 리로 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 춘천중앙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시작됐고, 그렇죠. 또 실질적인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될 수 있는 게 이분이 정착함으로써 예. 이분이 이제 집을 한 칸 사서 초가집이지만은 그 초가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이분에 의한인데, 이분은 어디서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감리교회가 늦게 들어와서 시작하다 보니까 루트가 이제 좀 북쪽으로 갔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루트거든요. 예. 이분도 초기에 여기 파송돼서 광희문교에서 온 분들은 이제 서울 쪽에서 왔지만, 이분은 장단, 철원 옆에 장단이라고 있어. 아. 지금은 이북당이 됐어요. 아, 거기가 지금 못 가는 곳이네요. 곳이에요. 예. 그 장단 고랑포라는 데 있어요. 그 고랑포 교회 출신이야, 이분이. 근데 그분이 여기 내려왔다고. 와, 꽤 먼 거리 아닌가요, 사실? 멀죠. 멀고 산 여기 거기서 여기 넘어오려고 그러면 험한 산들을 넘어와야 되죠. 하천 지나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진짜, 네. 와, 복음을 위해서는. 그 출신이고, 그 교회 출신이고, 그곳에서 파송이 돼서 온 사람. 아, 파송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네. 이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오늘 춘천중앙교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체가 됐던 거죠.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또 춘천이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복음화율이 높다고 들었고, 저도 이렇게 신문상에서 봤을 때 무슨 춘천 성시야 운동 그런 그 캐치프레이드를 많이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초기에 남감리교회 선교 정책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이제 요인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춘천 그 의식이 강해요. 아, 같은 이렇게 우린 춘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요. 춘천에 대한 지역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춘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죠. 분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춘천, 우리만의 춘천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6.25를 거치면서 이제 피난민들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6.25 거치면서 피난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1.4.5태 이후에 내려오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이제 비행장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미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춘천 비행장이요? 춘천 비행장이 있었죠. 춘천역 앞에가. 그래서 이제 그 비행장이 있으면서 여기 미군 기지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6.25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좀 이제 몰려드는 곳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경제적인 좀 발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교파들도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죠. 험한 산과 길에도 주저없이 이곳을 찾아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 다음 주 남감리교회 역사와 함께 춘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한 춘천 지역의 초기 기독교 선교의 흔적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